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수는 886만 2,296주에서 945만 7,252주로 늘어났습니다.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한진그룹 경영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Q&I 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소 설계 및 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31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3.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셈코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27억 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발행되는 신주는 158만 7천 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500원이고 3자 배정 대상자는 자연보감연구소 주식회사입니다. 이날 유상증자 소식에 셈코는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을 부추긴 상황인데요.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은 약세로 이어졌고 호재를 맞은 셀트리온은 급등세를 오늘 이어간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700선에 대한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여파로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티슈지는 거래 중단됐지만 그 밖의 바이오주들은 반사이 기대감 속에서 올라와준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의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3% 상승한 2048.83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0.23% 내린 42,550원에 SK하이닉스는 1.49% 빠진 6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보합권 마무리 속에서 32만 6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0.91% 하락한 21만 7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0% 상승한 702.76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 넘는 급등 속에서 56,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도 3% 넘는 상승으로 21만 8,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4만 1,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50% 상승한 5만 1,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적극 장 후반에 시장 방어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 좀 견인했는데요. 어제장의 전망이 참 기억에 남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장에 오늘 전망에 대한 부분은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서 기분이 좋았고요. 내일 이후에도 아마 예상한 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단기적으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100% 적중하는 분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시황 예측은 저는 99.99% 적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예측합니다.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뇌가 뒤따르죠. 개인들이 못하는 거, 모르는 거,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주식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제가 아주 다양하게 농도 짙게 해드리겠고요. 특히 마지막 코너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장 정석투자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대응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코너까지 알찬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마무리도 정석투자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흘 만에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고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더욱더 좀 탄력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700선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을 좀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릴 텐데요.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혼조 국면이었어요. 들쭉날쭉했죠. 그러다가 이제 상승, 양봉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됐죠. 그러면서 역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는데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요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역시 기관의 지수 하락 방어입니다. 기관이 악착같이 지금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관이 자기네들 손해본 거 만회하기 위해서 다칠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외국인 매도만 줄어든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오늘 포인트가 뭐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골고루 모두 상승했어요. 대형주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중소형주도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1%, 2% 지수가 올랐어요. 그런데 대형주는 엄청나게 강해서 올랐는데 중소형주들은 마이너스. 잘해봐야 강보합권. 이러면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개인들이 대다수 보유한 종목들이 뭐죠? 중소형주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혼자서 지수 끌어올린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실속 없는 장세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니었다는 거죠. 골고루 올랐어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이 동시에 매도가 나왔는데도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코롱 티슈진 관련해서 어쨌든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텍스트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오늘 코스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현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1분봉. 1분봉 보시면 저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2035선, 2055선. 여기 싸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055선이 저항선, 2035선이 지지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밤 10시 방송은 아무리 제가 전달을 잘해도 시장이 마감한 한참 후에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어떤 그 전망이라든가 대응 전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살아서 움직이는 장중에는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쉽다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뭐, 장중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2055선과 2035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보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결국 무슨 얘기냐? 2055선 넘어가면 탄력받고 더 간다 이거고요. 2035선 이탈하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럼 중간 라인이 어디일까요? 2045선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절묘했어요. 왜냐면 오늘 시가가 2044.71이니까 거의 뭐 2045죠. 2044.71이니까. 뭐 44.71이냐, 45나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딱 정말 중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쇼를 하다가 결국은 뚫어졌죠. 확실하게. 그리고 막판에 이거는 블록딜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실제 저점은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제 저점이 2048선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점은 2050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실제 저점은 대략 한 2050, 한 2선, 1선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일단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에 가담한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자, 2045선 위에 구간이 있고 아래 구간이 있어요. 어디서 매수하는 게 현명한 거죠? 어디서 매수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분석은 논리적으로, 대응은 합리적으로. 분석을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그걸 토대로 등락 요소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나하나 나누고 쪼개서 분석해야죠. 예. 분석이란 한자가 나눌 뿐 쪼개 석이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합쳐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석과 예측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오르고 저것 때문에 내리고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방송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 아닌 강의 좀 해드리는데, 저는 최대 15가지 정도의 등락 요소를 항상 머릿속에 딱 세팅해둬요. 15가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저한테 주식을 배운 지 20년 된 사람도, 제 직원도 전혀 몰라요. 그 15가지가 뭔지 몰라요. 제가 안 가르쳐 주죠. 네, 요리로 말한다 그러면 기본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재료가 뭔지를 몰라요. 제 노하우니까. 15가지를 전 머릿속에 딱 세팅해놔요. 그랬다가 지금은 3개, 지금은 5개 이렇게 딱, 그거만 딱 끄집어내요. 예를 들어서 15가지 재료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 만들 때는 더 필요한 어떤 재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음식 만들 때 더 필요한 양념이 있는 것처럼 원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3가지다 5가지다 이거 먼저 결정하죠. 15가지 중에서 그걸 추출을 해요. 거기서 이제 보면서 요것 때문에 올라간다. 요것 때문에 내려간다. 요걸 계속 계산해요. 장중에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거의 암산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멍청하게 시장 보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거의 장중 내내 집중합니다. 그래서 15가지 요소 중에서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5가지 추려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몇 가지가 좋아서 올라가고 몇 가지가 앞으로 떨어진다. 이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등락 요소 하나를 앞으로 이게 긍정과 부정의 어떤 그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이건 플러스 요인이다,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럼 팽팽하잖아요. 그러면 3대 2다. 상승과 하락의 어떤 예측이
그럼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면 하락한다고 얘기한다.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정상적 흐름 나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비정상적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왜곡이나 변수예요. 갑자기 조작하는 거예요.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이게 왜곡이고요. 갑자기 호재 악재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분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저는 비정상 흐름이 나오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엄청난 그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한다? 합리적으로. 합리적.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타당하게 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차트 잠깐 보실까요? 자, 2045선을 중심으로 이게 2045선입니다. 여기서 이걸 돌파하면 가는 거고 이거를 이탈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1번이라고 칩시다. 이거 2번이라고 쳐요. 어디에서 매수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2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뭐 가면 상관없겠죠. 그죠? 떨어지면 곤란한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가더라도 더 높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커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밀려봤자 짧게 손절해주면 되고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먹을 수 있죠. 말 그대로 손소이대입니다. 손소이대. 손해는 작게, 이익은 크게.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예요. 손소이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주식 용어를 제가 스스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경제TV를 뭐 몇 달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5년, 10년 보신 분들 중에서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놀랄 겁니다. 이런 방송도 있나 싶을 거예요. 굉장히 심도가 있잖아요. 차트 성급기 쭉 한 다음에 그냥 대충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에 대한 어떤 원리나 메커니즘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2055선, 2035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무슨 얘기냐? 뚫어주면 가고 이탈하면 밀린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2번에서 매수했어야죠. 오늘 2038선까지 밀렸으니까 여기가 절호의 찬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예상대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플러스 출발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았죠.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한번 오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상승으로. 그 다음에 뭐 조정 같은 조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쫙 올라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코스닥은 대형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실까요? 대형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종합하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중형주 볼까요? 중형주 잘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보겠습니다. 차트가 다 비슷하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걸 보면 코스피 종합 살짝 밀렸다가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걸 보면 코스피 대형주 요것도 거의 똑같죠. 종합하고. 자, 요거는 코스피 중형주 요것도 거의 똑같아요. 이건 소형주.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제가 좀 전에 그런 기초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설명을 했느냐. 똑같이 지수가 1%, 2% 올라오더라도 대형주만 강해서 오르는 지수는 사실 실속이 없는데 다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이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현재 가장 핫한 업종은 바로 통신장비입니다. 5G 관련해가지고 통신장비주들 사실은 뭐 그냥 중소형들 대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강한 업종은 통신장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뭐 세지 않은 종목 중에서 이제 후발주 중에서 잡아도 되고 선발주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고 이런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다시 급등하는 바람에 제약바이오 쪽이 좋아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일단은 좀 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코스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은 통신장비.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코스닥 지수랑 비교해 볼까요? 비교가 안 돼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4월 중순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흘러 내려서 어제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살짝 지금 오늘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신장비 한번 볼까요? 엽기적이죠. 자, 4월 중순에 코스피는 고점 찍고 쭈르륵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살짝 연동되는 듯 하다가 쭉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수와 종목을 비교할 때 보통 80에서 85%는 지수와 연동이 된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보통 80에서 85%예요. 나머지 비율은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데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업종도 원리가 똑같은 거죠. 업종도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은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지수가 내려가는데도 올라가는 업종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통신장비예요. 저는 이걸 알면서도 너무 잡주가 많아서 사실 추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무너지면 잡주들이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이걸 알면서도 왜 안 했냐? 리스크 관리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속성이 어떠냐면 갈 때는 무섭게 가는데 무너지면 정말 완전히 그냥 패닉이 됩니다. 초토화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저는 그러면 통신장비 왜 추천 안 했냐?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코스닥 지수가 안정화되고 간다고 하면 통신장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직 가지 않은 후발주도 꽤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잡던가 아니면 굉장히 탄력적인 몇 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조정받을 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도 얼마든지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정석투자라고 방송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석투자는 딴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함정인 매매. 이게 바로 정석투자입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석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내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누구 인간관계를 맺든 항상 위험 요소가 있고 내가 이제 그 어떤 수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균형감이 있게 항상 생각해야죠.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반반으로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 위험 요소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낙관적으로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만 생각해도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팽팽하게. 그러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이런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전달하는 건 사실 몇 마디 안 되는데 머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한데 어쨌든 네,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시황 관계상 이제 시황은 이제 요 정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코너들 그리고 마지막 코너 아주 기대될 만한 내용을 전달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등락 결과에 대해서는 시세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장 안에서의 등락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면서 장 후반에 매수세로 시장에 대해서 상승 견인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 역시나 선물 매수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 균형적인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은 코롱택시중과 인보사 허가 취소와 형사 고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바이오주들의 반세의 기대감 속에서 올라와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테마주에 대한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까지 시장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두산과 바른손 E&A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의 관심 종목은 두산과 바른손 ENA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두산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좀 빠지면서 94,900원에 마무리가 됐고, 바른손 ENA는 오늘도 급등합니다. 20% 넘는 급등 속에서 3,025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 해야 되는데 바른손 ENA 관련해서는 좀 더 재밌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산은 간단합니다. 보유자는 홀딩후 매도하세요. 지금 던지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미보유자는 신규 매수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두산이 나름대로 개파락의 그 상태에서 이제 크게 밀렸다가 이제 양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하락 양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약한 건데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지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상승 양봉이죠. 예. 네. 그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상승 음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하락 양봉. 최악은 하락 음봉이죠. 근데 1, 2, 3, 4 중에서 굳이 친다면 3순위죠. 하락은 했는데 그나마 양봉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개파락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 장중에 쭉 밀렸는데 어쨌든 양봉으로 끝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최대 주주 블록딜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 사실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없거든요. 아니 최대 주주라고 해서 주식 팔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팔 수도 있잖아요. 물론 최대 주주가 뭐 장내에서 지분을 더 추가 매수한다. 뭐 이러면 엄청난 호재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 팔 수도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악재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뭐 엄청난 어떤 그 계약건이 취소가 됐다. 이러면 당연히 악재죠. 아주 근본적인 악재죠. 왜?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최대주주 블록딜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매도, 미유보자는 신규 매수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개파락해서 양봉 마감했는데 추세적으로 본다면 뭐 이 정도면 사실은 좀 억울하죠. 근본적인 어떤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신규 매수 좋고요. 그리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73만 원짜리입니다. 73만 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7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2년, 3년 홀딩하는 건 반대하지만 뭐 한두 달 코스로 하는 건 뭐 전혀 반대를 안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손 ENA입니다. 이게 이제 이틀 연속 초강세였는데 보유자는 매도 확실한 조정 시에만 재매수하세요. 여기서 미보유자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접근하지 말란 얘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영화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급등세가 지속됐는데 장중에 사실 상한가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밀렸죠.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판단은 이 구간을 볼 때 이미 작업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호재가 터져서 마지막 불꽃을 튀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을 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제가 다시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호재가 생겨서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이러다가 호재가 생겨서 올라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탄력이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런 어떤 호재를 어느 정도 예상 또는 짐작하고
끌어올린 게 표시가 역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오늘 윗골이 달린 것도 그렇고 또 너무 욕심내지 말란 측면에서 보유자들은 매도한 다음에 확실한 조정 시에만 GM에서 하자. 왜 그러냐? 뭐 이게 기생충 관련해서 황금 종료상을 받았다고 한들 뭐 이 종목의 기업 가치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높아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만하면 됐다 싶은 거고요.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따라잡지 말라는 거죠. 또 살짝 조정받았다고 따라잡았다가 올라가 주면 좋은데 내려가면 골탕을 먹고요. 영화 얘기를 잠깐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봉준호 감독이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라고. 언제 확신한지 아십니까? 2003년입니다. 제가 영화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화 쪽 뭐 방송 이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살인의 추억을 딱 봤는데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끝까지 집중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가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원래 어떤 분야든 성공하는 사람은 총론과 강론이 다 이게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총론은 좋은데 강론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용두삼이라 그러죠. 네, 용두삼이. 근데 아주 강론적인 거는 잘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그림을 못 그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론은 강한데 총론이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주식 투자라든 모든 분야에서. 영화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기가 막히다. 근데 그럼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유명해졌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2007년에 CJ라고 하는 종목 아시죠, 여러분? CJ. 주식회사 CJ. CJ 관련해서 제가 평택촌놈 칼럼을 기고를 했었어요. 요즘은 귀찮아서 안 하는데 2007년부터 한 2011년까지 한 4년 동안 제가 매주 한 종목씩 칼럼을 썼어요. 근데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뻔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치 무슨 뭐랄까요? 에세이를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CJ를 딱 칼럼 쓰면서 그때 바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놀랐다. 근데 상당히 뭐랄까 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얘기를 썼는데 그게 2007년에 썼던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봉준호 감독이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6년 전에 이미 그걸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를 생각해도 저는 분석쟁이가 맞아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분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순 이해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배우가 좋아도 감독이 뛰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감독이 거의 전 90%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기분도 좋고요.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봉준호 감독과 관련된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온 것들은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학 과장님만의 또 견해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두산이었습니다. 오늘 두산은 5% 넘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블록들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락을 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을 조금 더 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계속해서 최근 어제 오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바른손 ENA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2가지 관심 종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전일장이죠. 월요일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갔고 다시 좀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소폭 상승 출발이 됐는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긴장이 좀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일단 너무 이 문제가 좀 장기화돼가면서 이 위협감에서 조금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좀 밝혔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세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너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또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오늘 화요일 코너는 종목의 역사 시간으로 한 종목에 대해서 그 전에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학 과장님만이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풀어주실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준비했고요. 앞서 제가 시간 할애가 안 돼서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운수 창고 업종의 초우량주 현대글로비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운수 창고 업종은 이제 뭐 항공주, 물류, 뭐 상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무슨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운수 창고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현대상선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물류 회사들. 그래서 운수 창고입니다. 운수가 뭐죠? 그거잖아요. 비행기, 배, 뭐 이런 거. 창고. 예. 물류죠. 그래서 이제 운수 창고인데 왜 초우량주가 될 수밖에 없냐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망하지 않는 한 이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망할까요? 망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건 있어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뭐 많잖아요. 또 뭐 또 비상장 계열차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만 담당해도 참 이거는 뭐 땀짓고 헤엄치는 회사예요. 연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2월에 설립이 됐고요. 2005년 12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 주가로는 12만 원대예요. 특성이 뭐냐? 현대차 그룹의 실적과 동일한 가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추천을 언제 했었냐? 2007년 3만 원 이하에서 중장기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묻어두면 먹겠다는 게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중장기 매매는 2020년 이후에 해라.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2020년 이후. 단기 매매는 2019년 상반기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거는 단기 매매 구간입니다. 뭐 한두 달 코스. 근데 중장기 매매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 꼭 매물을 해두세요. 그게 유지할 겁니다. 뭐 또 내년 가서 또 제가 또 어떻게 또 전망이 바뀔지 모르죠. 왜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 게 현대차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4년에 고점을 기록했죠. 2014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현대차보다 더 늦게 고점을 기록했으니까 탄력을 잇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가 2011년도 그때 고점 기록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걸 2014년이니까 그나마 뒤늦게 탄력을 얻었었는데 2007년도 당시에 이때였어요. 2007년도 당시에 제가 이거를 3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000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쌓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언제 올려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종목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살 거 없으면 반드시 순서가 돌아가는 종목이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제 그 펀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종목을 먼저 매수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펀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국 시장 배팅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배팅하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앞으로 투입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마치 예산을 짜듯이 빠져나갈 거야. 그럼 반대로 또 얼마 정도 팔 거야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관도 그렇지만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진입하느냐 빠져나오느냐 먼저 그 총론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금 규모도 확정을 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빠져나오면은 어떤 업종들을 많이 빠져나오냐. 그 1, 2, 3, 4가 있겠죠. 들어가면 또 어떤 업종을 많이 들어가느냐. 또 1, 2, 3, 4가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운수창고 업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2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1, 2순위는 일반적으로 4대 업종, 전기전자, 운송장비, 운송장비는 자동차 조선이죠. 화학, 철강, 금속이에요. 운수창고, 이게 사실 약간 좀 주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1, 2순위는 안 되는데 나중에 1, 2순위 다 매수해서 올려놓고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때 후발 업종으로 추불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운수창고인데 그러면 이것밖에 더 있냐고요. 운수창고 업종에서 가장 우량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묻어놓으라 그런 거예요. 시간은 걸릴지라도 간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서 10배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선택에서 우선순위한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참 괜찮아요. 뭐 외모나 스펙이나 성격이나 기타 등등 패션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팅을 나갔는데 나보다 딱 2%더 멋있는 남자나 딱 2%더 이쁜 여자가 나와봐요. 나는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죠. 그냥 그 사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평균치가 넘고 괜찮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됐을 때는 후순위를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업종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운수창고 업종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1, 2에 해당하는 업종은 4대 업종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5대 업종입니다. 의약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4대 업종이나 5대 업종인데 그 5대 업종 중에서 1,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우선순위가 그럼 이런 운수창고 업종, 기타 여러 가지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업종 자체가 주변 업종이에요. 그래서 1, 2는 되지 않을지라도 지수가 폭락할 때 묻어두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먹는다는 거죠. 그럼 운수창고 업종이 올라갔을 때 그럼 다 올라가냐? 아니에요. 현대 글로비스만큼 저 기간에 7년 만에 10배 간 주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4대 업종,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플러스 의약품까지. 자, 여기 있습니다. 요게 보통 이 중에서 1, 2순위가 나와요. 근데 나머지 주변 업종 중에서 보면 이게 업종이 괜찮아서 그렇지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수가 급락할 때 묻어두고 기다리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냐, 일종의 강의하면서 사례를 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 종목은요.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 초우량주인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운송장비에 대한 부분과 운수창고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이 또 주요 업종으로 보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분석 내용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4623님의 질문 먼저 확인합니다. 현대약품을 매수하셨고 매수가 4,1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현대약품은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4,690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안타까운 무조건 홀딩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4,10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경에 50% 이상 평가액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확 줄었죠.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수익 플러스 20% 매도가 맞는데 시향을 좀만 고려했더라 그러면 욕심을 안 냈죠. 왜냐하면 4월 중순부터 코스피 지수가 그냥 급락을 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은 종목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한 거죠. 그래서 50% 평가액일 때 그때 4월 중순경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고점 딱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매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쉽다.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어쨌든 아쉽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에 대해서 진단을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목표가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0970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아남전자를 매수가 3,31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아남전자는요, 0.34% 내린 2,930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아남전자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기약점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추격 매수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인데 이거는 뭐 상담하기 좀 시간이 아까워요. 이번 상담한 목적은 뭐냐면 방송에 노출되고 제가 좋은 얘기 해주길 바라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남전자에 대해서 진단을 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0% 손절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고 이후에 재매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7299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신일산업을 매수가 2,505원에 비중은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신일산업은요, 3% 가깝게 올라오면서 2,5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 신일산업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너무 성급했어요. 최소한 21선 조정은 기다렸어야죠. 물론 여기서 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급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성급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일산업에 대한 부분은 학점,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봅니다. 다음 질문 끝자리 800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바이오를 매수가 14,000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현대바이오는요, 1.16% 상승한 17,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학 과장님, 현대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만하면 매도해도 아깝지 않으니까 즉시 매도하시고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한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견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218님의 질문입니다. RFHIC를 매수가 28,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는요, 15% 가깝게 급등하면서 27,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급등했지만 현재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은 매수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추가 매수 안 한 게 그게 잘못이에요. 좀 아깝죠.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인데 이거는 차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여기였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전혀 없어요. 무조건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시황을 참고하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지난주 후반부터 그랬잖아요. 조만간 지수가 반등 나올 거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했더라면 지금 이미 평가익으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매수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렇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RFHIC에 대한 진단은요, 시약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내일 이제 수요일장인데요. 방금 전에 3대 지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하 과장님, 내일 수요일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반등을 지속합니다. 변수만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3대 지수가 올라가고 야간 선물 플러스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제가 10시 방송하는 거 대본이 몇 시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오후 4시에 넘어가요. 장 끝나자마자 제가 완성해서 방송사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바로 이 방송 만들고 있는 PD님, 조연출님, 우리 작가님들이에요. 저는 지금 상황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늘 장중 보고 오후 4시에 이 대본을 넘겼어요. 40벌밖에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보면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보면 스태프들 보면 진짜 40벌밖에 안 돼요. 네,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시장도 전혀 참고도 안 하고 이미 오후 4시에 이 결론을 내려서 이거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까지 올라가니까 어때요? 간다고 거의 확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얼마나 올라가냐가 문제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99%입니다. 단 변수만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갑자기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트위터 지려갖고 또 미국 선물 이상해주고 중국 증시 막 출렁거리고 이건 나도 몰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한테 전화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전화해도 뭐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상한 어떤 악재성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화요일부터 바로 올라간다. 아니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반등 나온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내일 전망에 대한 부분은 국내 증시는 반등에 대한 지속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변수에 유의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